입학 통지서도 받았지만 그거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운동장에 붙어 있었던 합격자 발표 대자보였죠. 그 합격자 발표를 봤을 때 정말 좋았어요. 보상을 받은 느낌이죠.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구사학번 한석준입니다. 저의 청춘의 시절 가장 큰 자랑이었던 고려대학교. 민족고대의 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려대학교. 나라의 운명이 꺼져가는 촛불과 같았던 그 시절. 교육에 대한 열정만은 지켜갔던 그때. 우리는 그때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학교를 종합대학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여러 차례 대학 승격 시도를 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대학 설립에 대한 그 기본적인 법령은 있었는데요. 번번이 좌절됩니다. 대학 설립을 허락을 안 해주고 경성제대 하나만을 인가를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사립대학이 왜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식민지 교육 정책하고 이제 관련이 됐었던 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일제는 우리 민족의 교육 진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관립학교 운영을 통해 식민교육을 강화하려 했고, 때문에 우리에게 사립대학 설립은 그저 요원한 꿈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그렇게나 바라고 바라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그 해는 고려대학교, 옛 이름 보성전문학교가 세워진 지 40회 되던 때였습니다. 해방을 맞이하고 1년 후인 1946년, 드디어 우리는 대학 설립 인가서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는 고려라는 이름으로 교명을 바꿨습니다. 고려대학교라는 이름은 이제 인천 선생이 강하게 주장을 해서 채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구상국을 통일했던 국가였고 고구려를 계승했던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영어 이름도 이제 코리아 유니버시티 아니에요.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선진 대학이 되어라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교명을 정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1946년 8월 15일 고려대학교의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디딘 그때 초대 총장은 현상윤 당시 교장이 취임했고 고려대학교는 정법, 경상, 문과대학에 8개 학과를 갖춘 종합대학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광복을 맞이하고 종합대학교로 승격해 고려대학교가 새롭게 문을 연 그때 그 화려한 희망이 그리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한반도에 들이온 민족의 비극 앞에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서울의 학교들은 모두 휴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난을 갔던 고려대는 전쟁의 와중에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1951년 한반도는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고려대는 대구 원대동 임시교사에서 개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문과대학을 물리과대학으로 개편하고 농림대학을 신설하는 등 오히려 학교를 확장했습니다. 학업의 끈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전쟁 와중에 쉽지 않죠.
젊은이들을 계속 전쟁터로 보내야 될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전후의 복구를 위한 자원으로 준비를 시켜야 될 거냐, 뭐 이런 고민이죠. 1955년 고려대학교는 개교 5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우리에겐 아직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때였지만 고려대학교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자 힘을 냈습니다. 자유, 정의, 진리를 고려대학교 교훈으로 정하신 분은 제2대, 3대, 4대 총장을 하신 현민 유진호 선생님이셨는데, 유진호 선생님께서 1955년 5월 5일 개교 50주년을 맞아서 저희 학교에 뭐 이와 같은 교과라든지 교훈이라든지 학교의 뭐 교색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정하셨어요. 인류 공통의 이상인 인간적인 자유의 실현, 혼돈을 겪는 사회에서의 정의 실현, 학문 연구에서의 진리 탐구. 고려대학교의 3대 이념 자유, 정의, 진리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과도 제정됐습니다. 그 고려대학교 교과 가사에 보면은 결의의 정성이 뭉쳐 드높이 쌓아올린 공든탑, 그 도서관을 대상으로 그 가사를 쓴 겁니다. 자유, 정의, 진리의 그 전당이 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학문의 자유를 마음껏 구가할 수 있다. 삼 년 뒤인 1958년 5월 5일에는 고려대학교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교기와 교장을 공표했습니다. 교기는 크림슨색 바탕의 깃발로 중앙에는 교장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교장은 방패형으로 상부에는 자유, 정의, 진리 문구를 새기고 하단에는 본교의 상징 동물인 호랑이를 그려 넣었습니다. 맹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나니. 고려대학교의 이 호랑이라고 하는 동물의 상징이 뭘까?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자세를 생각하다 보면요, 아마 만주벌판으로 우리가 펼쳐나갈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경 속에서도 용기와 과감한 결단,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위엄을 상징하는 호랑이. 이것은 앞으로 더 높고 멀리 뻗어나갈 고려대학교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고려대학교의 패기는 호상 비문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1960년 3월 15일에) 일어난 부정선거에 대한민국은 술렁였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에 이제 삼성개헌을 둘러싼 그런 부정선거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집회가 확산되는 그런 전기에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고려대학교가 이제 자유정의 진리를 이제 말하면서 이제 외치면서 집회를 했죠. 18일 기습적으로 일어난 것이 고려대학교 4.18 데모고, 남대문로의 국회의사당 앞에까지 진출을 했었고, 약 2천여 명이 연자 데모를 개시한 것이 4.19 혁명의 단초가 된 겁니다. 저 11시에 제가 첫 마이크를 잡고 강의실에서 도서관에서 뛰쳐나오도록 해가지고 본관 앞에 집합을 한 다음, 뒤에서 있던 학생부터 왁 쳐 국회의사당 앞으로 물 밀듯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을 했죠. 정부가 들어오기를 깡패들이 동원됐다, 학교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을지로로 해가지고 서울운동장으로 앞으로 해가지고 고려대학교로 가기로 맨 앞장서서 갔는데, 몽둥이 체인 뭐 이런 걸로 그냥 갑자기 습격을 하는 바람에 그날 밤 정치 깡패의 가혹한 폭행이 있었고,
100여 명의 학생이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끊이지 않았던 고려대생의 간절한 외침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한민국을 이끌며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사실 대학의 이상은 진리 탐구거든요. 근데 고대 교훈은 진리 이전에 자유와 정의가 더 앞에 있어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자랑스러운 그날, 고려대학교는 매년 4월 18일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기념 마라톤과 헌화 행사, 구국 대장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4.19 혁명 이후에도 고려대학교는 여전히 불의에 항거하는 학생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군사정권, 유신헌법으로 장기 집권을 시도하던 독재 체제에 맞서 고려대학교는 가장 강하게 저항한 학교였습니다. 1975년 4월 8일 정부가 오직 고려대학교 한 개의 학교에만 휴교령을 명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2천여 명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거리로 나섰고 김상엽 총장도 긴급조치에 대한 항의로 사표를 던졌습니다. 1985년 김준엽 총장은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저지해달라는 전두환 군사정권의 지시를 거부했고 이에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결국 학교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총장 사퇴 결사 반대를 외치며 학원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서구의 민주화나 다른 나라의 민주화와는 달리 학생운동이 주도했던 민주화라는 점에서는 이제 굉장히 특징적이고 특별한 그 방식에 의한 민주화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고려대학이 이제 학생들이 그런 의식에 유달리 날카롭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행동으로서 저항하게 됐느냐 하는 문제인데, 고려대학의 문화라고 그럴까, 자유정의 진리라고 하는 그런 학교의 교육 방향과 시책, 그런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 경향이라고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격변의 시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데 초석이 되고 리더가 됐던 고려대학교. 우리는 민주화라는 가치와 더불어 하나를 더 고민했습니다.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뒷받침으로 사회의 경제적 성장, 산업화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964년 이공계 중심의 학과가 모인 애기능 캠퍼스를 준공하면서 학문의 폭을 넓히는 한편 과학 발전 시대를 준비한 고려대학교. 1971년 12월 우석학원을 병합하며 의과대학 및 병설의학기술 초급대학과 우석병원 등을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고려대학은 7개 단과대학, 3개 대학원, 병원을 포함해 6개 부속기관, 16개 부설 연구기관을 구축하며 종합대학의 규모를 갖췄습니다. 1980년 3월에는 조치원읍에 분교를 설립, 세종 캠퍼스에 문을 열었고 1991년에는 녹지 캠퍼스와 부속 병원을 건립해 드디어 안암동에서 의과대학의 첫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120년 역사 속에서 꾸준히 인재를 키워온 고려대학교. 자유와 정의의 실현과 함께 진리 탐구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혁신적인 도전들은 고려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밑거름이었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기여는 다른 대학에 전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기여를 많이 했고, 산업화에 대한 기여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직접 무슨 공장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길러내고 교수들의 연구비를 주고 교육을 통해서 그 한국의 산업을 탄탄하게 만들고, 그 대목에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되고. 오호. 아. 저희 학교 다닐 때 이 차가 엄청나게 이슈였고
이게 정말 전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을 한 차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 없었고요. 컴퓨터도 지금 같지 않았고 심지어 컴퓨터 제가 기억나는 게 저 대학교 1학년 때 486 썼거든요. 카메라도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었어요. 아날로그 카메라. 여기는 가도 된다 안 된다 이걸 구분해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던 거였어요. 93년, 94년에. 고려대에서 무인 자동차로 서울 시내를 주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려대 산업공학과 한민홍 교수팀은 지난 92년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무인 자동차를 개발한 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청계고가도로와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등에서 10여 차례 최고 시속 60에서 70km로 운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학교 진리탐구가 그저 책 안의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어갈 리더 양성의 장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주춧돌이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05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 고려대학교의 100주년은 단순히 100년의 나이를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고대에서 세계 고대의 100년을 향해 나가는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KU, 민족 고대에서 세계 고대로 나아가는 청사진이자 세계 100대 대학의 이름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부터 민주화와 산업화를 겪는 과정 모두를 함께한 고려대학교. 그 과정 속에서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세 낱말을 기억했습니다. 자유, 정의, 진리.